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50회 시작합니다. 저는 이병희 아나운서가 못 올 때 객원 진행하는 조지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처럼 커튼콜의 기둥이죠. SBS 문화예술 전문 기자 김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기둥이라는 말씀 갑자기 하셔서 당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커튼콜 250회 주인공은요. 여러분이 반가워하실 현대무용가입니다. 나는 현대무용은 모르는데 하신다면 아닐걸요? 범 내려온다 노래에 맞춰서 흥이 넘치는 춤을 추던 그 무용수들 기억나시죠? 춤도 춤이지만 의상과 카리스마까지 한번 보면 잊을 수가 없잖아요. 또 밴드 이날치와 함께 한국 곳곳의 매력을 새롭게 드러냈던 한국 홍보 캠페인 빌더 리듬 오브 코리아 영상도 조회수가 이 각 영상별로 5천만 회를 넘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적 밴드 콜드플레이의 뮤직비디오에서도 또 구찌의 광고에서도 이분들의 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예술감독인 김보람 안무가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예술감독 김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네. 근데 오실 때까지만 해도 선글라스를 안 쓰셨었는데 네. 지금 녹화 전에 네. 급히 선글라스 꺼내셨어요. 쓰셨습니다. 네. 항상 많이 쓰시잖아요. 워낙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이걸 쓰면은 뭔가 이 외부 세계와 좀 단절된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작업 때도 좀 그런 게 좀 영향되는 것 같아서 네. 항상 좀 이렇게 카메라가 돌면 네. 이왕이면 쓰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래요. 근데 무용수들도 끼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 공연할 때 보면. 저희 그 작품들의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예요. 네. 이제 선글라스를 낀다거나 얼굴을 가린다거나 네. 그래서 네, 최대한 얼굴 가리는. 네. 몸으로만 뭔가 소통을 해보겠다 이런 포부가 담겨 있죠. 그리고 어떤 인터뷰 보니까 이렇게 춤에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게 하려고 그러신다고 말씀도 하셨던데요. 그렇죠. 지금 두 분도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이 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최초의 생물이 시작할 때부터 발전해온 어떤 이 역사를 다 담고 있어서 눈이 이미 하나의 저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보고 춤추는 사람을 봤을 때 이미 눈에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이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가리고 네. 정말 그냥 몸만. 몸의 움직임에서 뭔가를 소통을 해볼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몸의 움직임을 이렇게 눈을 가려가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이 이름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네. 이 이름을 뜻하는 그러니까. 바와 어떻게 이렇게 지으시게 되셨는지. 사실 지금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15. 예. 15년도 넘었죠. 한 이상, 17년 맞아요. 정도? 네. 네. 이번 그죠. 공연이 15년이니까. 맞아요. 네. 네. 2008년 그때 창단 처음 걸로. 네. 네.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 오래 할 줄 모르고 네. 그냥 그 저희 지금 대표님 장경민 대표님 네. 집에서 그냥 네. 술 먹다가 네. 그 친구가 영어 공부한다길래 이렇게 단어를 이 책을 펴다가 네. 발견한 게 이제 이 단어였는데 어. 그냥 그때는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무용을 완전 잘하고 잘 아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냥 뭐 우리 작품 보면 좀 사람들이 애매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하게 됐습니다. 아니, 너무 네. 절묘한 장면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요즘 뭐 앰비규어스가 장르다 이런 얘기, 그냥 그 이름 자체가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제가 막 퍼뜨리고 다니는 아, 그래서 네. 잘 퍼뜨리셨네요. 그리고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이런 춤, 저런 춤, 다 춤. 그래서 예. 네. 아마 저희 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발레도 있고 뭐 네. 다양한 장르들의 춤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본질적으로 춤이란 무엇인가를 좀 연구하는 단체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춤이고 어떤 것이 춤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어떤 행위 자체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모두 다 춤으로 만드는 작업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명함을 딱 주셨는데 거기 애매모호한 춤
회사.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네. 이날치랑 같이 했던 그 범 내려온다가 아무래도 이 애매모호한 춤 회사가 일반 그러니까 무용 관객이 아닌 분들한테도 알려진 계기가 됐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렇게 뭔가 기대를 하고 했던 작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이날치의 장영규 음악 감독님하고의 작업 그 전에도 몇 번 작업을 해서 네. 그게 이제 재밌어서 나름 저희도 이제 맨날 무용만 하면 너무 진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숨 쉬러 나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취미생활처럼 네. 했던 협업이었는데 네. 이제 그게 너무 커져서 네. 뭐 당황하긴 했습니다. 당황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날치 그게 이제 2020년이잖아요. 처음으로 이제 같이 작업한 건 19년도에 아, 처음 네. 모여서 이제 공연을 한번 했었고, 그죠? 네, 공연을 네, 했고, 그리고 아마 19년도에 온스테이지 영상이 네. 이제 바이럴이 크게 되면서 네. 이제 그 뒤로 20년도에 그 관광공사 네, 영상. 그죠? 네. 요번에 이날치 새로운 음반 나오는데 거기도 아, 같이 오랜만에, 하셨더라고요. 네네. 네. 오랜만에 했는데 좀 도움이 됐으려나 봐봐요. 모르겠습니다. 봐봐요. 네네. 네. 음악이 저희는 좋아가지고, 네. 뭐 사실 범 내려온다도 저희가 특별히 막 그 범 내려온다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네. 기존의 저희 작품의 의상들이나 이제 춤은 이제 뭐 3분 정도니까 보통 저희는 한 1시간짜리 작품을 짜니까 네. 사실 3분 정도는 좀 뭐 즐겁게 짤 수 있는 정도라 네. 이렇게 가볍게 작업을 했는데 이번에도 뭔가 힘을 주기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작업이나 의상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네. 그 음악에 맞게 좀 안무를 구성해봤는데 네. 뭐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봐봐요. 되게 중독적이더라고요. 계속 귀에 있고 눈에도. 네. 네. 눈에도요? 네. 아, 아니 그러니까 제목이 일단 네. 봐봐요잖아요. 그래가지고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러드리고 싶은데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노래를 잘 못하니까. 네, 어제 집에 살짝 연습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니에요. 저희 딸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 엄마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봐봐요. 그 영상이 있지 않나요? 그죠? 연습 영상이 있었죠. 연습 영상. 예. 잠깐 그거 볼까요?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연습으로 봤지만 이 중간에 계신 무용수분만 의상을 입고 계세요. 다른 분들은 연습복을 입고 계시고. 네. 네, 그 의상 유튜브 댓글에 보니까 왜 이렇게 의상이 타락했어?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이 의상은 항상 근데 이번 작품뿐만 네. 아니고 오늘도 파격적이에요. 선글라스나 목걸이도 네. 심상치 않지만 네. 이 의상이 색동, 형광색, 다 일체형 의상 여러 가지를 적용을 채택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요. 감독님이 큰 그림인가요?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제가 이제 좀 네. 제안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직접 찾아서 만들 때도 있고, 뭐 저희 또 디자이너님하고 같이 네. 공동 제작할 때도 있는데, 저 의상은 사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던 신작의 의상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 노출이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무용수들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요. 네. 충분히 무용수들이 이제 저 정도 노출을 어느 정도 즐거울 정도로 입을 수 있으면 오케이 해서, 특히나 그 아까 그 엉덩이 그분은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습 때도 입고 이렇게 네.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연습할 때도 꼭 챙겨 입는 프로 정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기본적으로 의상을 고를 때 네. 제가 일상생활에서는 입고 싶어도 못 입는 옷들이 있어요. 아, 너무 튀거나 이랄까 네. 또 네. 보는 분들이 이런 시선들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작품을 통해서 해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걸 진짜 입고 싶었는데 이번 작품에 의상으로 해보자 하면 입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범 내려온다 의상도 제 눈에는 전통 의상이 멋있는데 네. 네. 왜 아무도 모르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전통 의상을 한번 저희가 이렇게 네. 새롭게 아. 해본 거였고 앰비규어스의 의상실에는 정말 진기한 의상들이 지금도 다 보관 중이신가요? 네. 근데 진기하다고 하기 애매한 게 저희도 막 특별히 만든다기보다는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라 네. 이게 그 선택받지 못한 옷들을 저희가 이제 선택해 오는 경우도 꽤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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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 작품도 그렇고 저 항상 작품 하실 때마다 궁금했던 건 이게 다 작업 방식이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음악을 듣고 안무를 하시는 분들도 안무가분들도 계시고 네.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또 작업 방식도 있고 또 김보람 감독님은 그림도 많이 활용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긴 했는데 네. 이 도대체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그치, 없는 어떻게 이런 안무를 새로운 하지? 네. 춤을 만든다는 게 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안무 작업은 17년 네. 가까이 했는데 그 할 때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았고 어떤 이 그림을 그려서 하는 거는 거의 초창기 작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음악을 분석하고 분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주관인 거였잖아요. 네. 제가 들리는 대로 정리를 네. 하는 거라 이거를 무용수들하고 공유하려면 뭔가 이 보이는 게 같이 네. 공유할 수 있을 만한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그 소리들을 개수를 세고 그걸 네. 그림으로 정리를 네. 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그림을 따라서 또 움직임도 찾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 요즘은 어떤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네. 안무 짜기 직전까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드는 네. 행위만 하는 거고 그냥 그렇잖아요. 저희가 내일 아침에 무슨 생각할지 모르죠. 네. 눈을 딱 뜨는 순간. 그게 굉장히 전 창의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안무를 하면 할수록 뭔가 사람이 만들었다기보다는 어떤 그냥 인위적이지 않은 그냥 자유로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네.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캐치하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예전에 그 타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정말 박자 리듬을 다 세서 거기 다 맞춰서 이를테면 박이 들리는 게 뭐 딴따다단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일일이 다 해서 거기 맞춘 여러 가지 동작을 만드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네. 예. 근데 요즘은 그렇게 박마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예, 네. 예. 이제 그러니까 그때 표현하려고 했던 그때 작업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은 이제 소리, 네. 움직임 네. 이걸 극대화시켜서 어떤 무용을 볼 때 극도의 집중도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네. 많이 했다고 하면
요즘은 그런 작업이라기보다는 좀 더 춤이 무엇인가? 어떤 게 춤인가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작업이 더 많아서 네. 저게 춤이 아닌 분명 아닌데도 춤처럼 느끼게 되는 어떤 순간들도 만들어내고 네.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약간 엄밀한 작업에서 더 넓고 네. 이런 자유로운 쪽으로 흘러 이동하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 네. 그리고 언제든지 예전에 그 작업 방식도 또 네.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어떤 그 방식을 만들어낸 거지. 네. 네.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듣긴 이렇게 자유롭지만 또 연습하시는 선수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입에서 그 잡내가 쇠맛이 난다 이런 아. 얘기도 하시던데. 이거는 이제 저희 컴퍼니의 어떤 철학과도 비슷한데 네. 연습실에는 연습을 하러 오는 곳이다. 네. 그래서 그냥 연습 말고 할 게 없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습이 하기 싫으면 그냥 집에 가도 된다. 네. 그러니까 스스로 정말 춤이 추고 싶을 때 와서 하게끔 하고 또 와서 집에 갈 때 뭔가 기분 좋게 가려면 정말 없이 정말.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만들려고 좀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뭐 바디 콘서트 같은 경우 무대에 올라가는 게 생각만 해도 싫고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세요? 네. 내가 왜 이런 왜냐면 이 안무를 되게 했을까 뭐 밀도가 이런 생각도.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같이 차 있거든요, 느낌이. 잠깐 빠져서 한 20초, 10초 쉬고 나오는 네. 그 사이에 한 욕을 한 100번 정도 하고 다시 나와. 내가 왜 이런 걸 만들었지? 욕일까요? 그냥 어떤 이 세상에게 하는 욕이지 않을까. 왜 이런 안무를 했어? 막 이런 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겸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그 작품 바디 콘서트 15년 됐는데도 이렇게 네. 힘들다고 하면 안무를 잘못 짠 게 아닐까. 안무에 재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나 계속해서 공연 계속 그러니까요. 되고 있고 네. 이번에도 공연을 길게 하시지 않습니까? 바디 콘서트가 예술의 예술의 전당 전당 토요일극장에서 네.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그러니까. 네. 15회 공연. 네, 15주 그 작품 15주년이 그러니까 돼가지고 그게 맞더라고요. 내가 음. 15회 공연이라서 15주년이라서 그렇게 하셨나? 그랬더니 진짜 맞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이렇게 저도 내돈내산 그 무용 관객이긴 하지만 네. 보통 그럼요. 예매할 때 보면은 뭐 3회, 삼회. 3회, 2회 그렇죠. 그 정도가 많아서 그러니까. 진짜 이거 선택하기 기록 너무 좋을 아니에요? 것 같긴 해요. 현대무용단 공연으로서?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기록은 아닙니다. 그래요? 다른 단체가 그래서 더 길게 한 적이 있나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희귀한 일인 거잖아요. 네. 네. 제가 바보라는 게 이 명확해진 이 아니, 공연 기획이죠. 갑자기. 어디서 그러시는 겁니까? 네, 네. 그 사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네. 3회나 4회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무용 공연으로 객석을 채우는데 그 정도가 적합하다라는 어떤 건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15회 해보면 되지 왜 그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하냐 이런 생각으로 하면 되지 해서 합니다. 네. 네. 멋지십니다. 네. 그럼 이 바디 콘서트는 사실 진짜 15주년이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뭐 이게 좀 추가된 여러 작품 그러니까. 그 안에 음. 작은 걸로 구성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관객들이 가면 저희가 어떤 걸 볼 수 있는 작품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 작품을 뭔가 소개하기가 항상 어려운 게 네. 이렇게 춤이라는 게 어떤 비언어 장르라서 뭐 재밌어요. 뭐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이런 말들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사실 재밌다라는 것도 뭐 이런 것도 다 너무 뜬구름 잡는 네. 느낌이라서 네. 뭐 하나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자식이 있는 분들이면 네. 자식과 네. 부모와 그 부모의 부모님 3대가 와서 봐도 네. 다 즐길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느낀 점인데 네. 저희도 가끔 궁금하거든요. 애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지? 저희가 작년에 프랑스의 어디 시골 마을에서 공연했는데 그때도 한 700석 정도가 다 어르신들이었어요. 다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나중에 그 힘든 다리로 기립박수를 다 쳐주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어르신들은 왜 좋아하지? 그게 뭘까 했을 때 이런 것 같아요. 언어의 벽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희가 어느 나라를 가도 이 작품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언어의 벽도 없고 그다음에 나이의 벽, 그게 시간의 벽도 네. 없는 것 같아요. 네. 특정한 어떤 에너지를 본다라는 거는 아이들도 보는 거고 어른들도 보는 거라 대신 해석하는 게 다 달라지는 거죠. 네. 자기의 나이에 맞게 이 에너지를 해석하는 거라 뭐 어떤 무용, 특히나 저희 바디 콘서트를 본다라는 거는 그런 데에서 좀 더 특별한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열심히 이렇게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제목이 제목 바디 자체가 콘서트도 바디 콘서트. 네. 이게 어떻게 지으시게 된 건지도 너무 궁금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에 어릴 때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무용을 제가 안무라는 걸 잘 알고 안무를 한 것도 아니고 현대무용이 뭐다라고 저 스스로가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작품을 했었던 시기인데 그냥 저는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무용이 재미없었어요. 현대무용이 어렵기만 하고 재미가 그러니까 없고 대학 다니실 때요? 아니 대학 졸업하고 이제 이 작품을 만들 때 네. 제가 움직이고 이걸 배우는 건 재밌는데 네. 공연을 보러 가면 너무 뭐지? 그 제 머릿속에 있는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쳐왔던 춤이라는 게 있는데 왜 네. 작품으로만 가면 그 춤이 없어지고 뭔가 모를 것 같은 그런 예술만 남아있는 그런 기분.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계속 쌓이던 찰나에 이렇게 작품을 할 기회가 주어졌었고 네. 그래서 그럼 내 작품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춤이라는 게 뭔지를 한번 보여줘 보고 싶다 네. 해서 근데 이게 저도 좋아하는 춤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바디 콘서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네. 그 음악과 정말 딱 맞는 어떤 춤 사위들을 이제 만들어 본 거고 네. 그게 제가 잘해서 만든 게 아니라 저희 그 작품에 보면은 발레도 하고 그렇죠. 한국무용도 해요. 네. 근데 네. 제가 발레를 막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무용을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것 또한 저한테는 모른다고 안무하면 안 돼? 이런 생각으로 대신 이제 막 어떤 힙합 음악의 발레를 하고 막 힙합 음악이 한국무용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더 제 스스로 저의 벽도 깨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걸 어떤 건지를 찾는 작업이었는데 그게 15년이나 하게 될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네. 콘서트라고 하셔서 거기 앵콜 얘기하신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바디 콘서트의 앵콜. 네. 상상하시나요? 제가 2012년도에 한번 앵콜이 안 나와서 앵콜을 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앵콜 하면 되는군요. 관객이. 그러니까 당연히 무용에선 하면 안 무용에서 되겠구나. 하면 안 된다고 그죠? 생각을 있어요.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안 나오는 거지만 네. 그래도 누군가 뭔가 네. 그 감각적으로 그런 소리가 나오길 바랬고 안 나와서 안 했거든요. 사실 앵콜 보고 싶죠. 너무 그죠? 좋죠. 네. 그래서 무용수들에게 네. 아주 몇 년 동안 네. 그 핍박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거 열심히 준비한 건데 아. 어떻게 보면 안무가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객기로 그 장면을 안 해버려서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면 그때 빼고는 항상 앵콜 이게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그런지 그러니까 예, 앵콜 바디 해도 콘서트는 된다. 그쵸 예. 그쵸. 앵콜 네. 하셔라. 네. 준비 다 되셨다. 그러니까. 예. 예. 아시겠지만 무용 공연에서는 앵콜 박수 가수- 치는 일, 중간에 네. 박수 치는 일도 조금 금기된 기운이 맞아요. 좀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래도 저는 클래식보다는 박수 많이 쳐서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브라보도 발레도 할수 그렇고 있고. 맞아요. 네. 그 발레는 좀 그런 문화가 그쵸. 있고 네. 있고 뭐 어떤 현대무용. 네, 근데 오히려 음. 현대무용에 대해서는 더 사람들이 이렇게 긴장하고 봐야 되는 그- 약간 그런 느낌? 그걸 좀 실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 뭔가 근데
바디 콘서트 작품은 그냥 시키지도 않은데 그냥 매번 그러니까 한 곡이 끝날 때마다 박수가 네. 나오긴 해요. 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저희 무용수들끼리 저희랑 하는 얘기는 박수가 못 나오게 해라. 너무 몰입하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돼서. 네. 네. 그 네. 긴장감 때문에 그러니까 아. 내가 몰입을 안 끊으려고 못 치는 아. 상황까지 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 반응은 어딜 가나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굉장히 너무 뜨겁다. 좋아요. 예. 네. 그게 뭐 누가 와도 다 네. 아이들이 와도 좋고 막 다 좋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휘둘리지 않기 위한 작업 연습도 해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하면 네, 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영향을 저희는 받을 수 예, 있죠. 무대에 오르는 사람들이라 네, 네, 사람들이 웃으면 더 웃겨주고 싶고 음. 박수치면 더 박수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거든요. 네, 네. 이제 절대 그걸 하지 음. 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노력해요. 냉정하게 저희가 표현하는 것 안에서만 이거를 소통하지. 네. 그러니까 관객을 위해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 소통을 위해서 추는 춤이라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고 합니다. 그럼 연습을 어떻게 해요?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어,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선글라스를 쓴다. 그건 이제 물안경을 저희는 끼고 오. 해요. 그 네, 작품은. 네, 응. 네.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음. 반응 좋으면 우리 오늘 실패야. 아, 그래요? 사람들 웃으면 우리 오늘 실패야. 아, 이렇게. 정말요? 예.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으세요? 할 때? 사람들이 웃지도 않고. 없습니다. 또 관객은 아니, 또 그래야 더 그죠. 힘을 네. 내실 것 같은 네.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어, 내가 관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겠다. 좀 더 아. 호응을 네. 하고 네. 네.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 단체가 항상 그렇지만 원래 불가능을 좀 쫓는 경향이 있어서 박수 치는 것조차 있게 만드는. 네. 네.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그런 느낌이 생겨나는 때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저희도 사람인지라 네. 보면 알거든요. 한 곡만 쳐도 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네. 다음 곡을 또 추고 또 추고 또 추고 한 10곡째 됐을 경우에는 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조금 바뀌어요. 아, 저렇게 힘든데 왜 어떻게 저렇게 계속하지? 이런 맞아요. 감각들이 생기면서 뭔가 이 보는 시선이 즐거움에서 조금 더 깊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습니다. 아, 네. 몰랐던 그러네요. 지점입니다. 네. 관객으로서는. 근데 어쨌든 앵콜이 있다. 네. 네, 앵콜. 네. 앵콜이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것도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영상을 제가 또 봤거든요. 한 곡 한 곡. 네네. 굉장히 음악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요도 나오고 네. 클래식도 나오고. 네. 근데 아마, 힙합, 뭐, 아마 팝송. 들으시면 대부분 아는 음악이실 네, 거예요. 네. 이게 워낙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항상 음악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음악도 마찬가지로 장르를 좀 구분하지 않고 뭐 힙합도 듣고 테크노도 듣고 네. 뭐 클래식도 너무 좋아하고 해서 네. 그냥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을 다 거기에 때려 넣었는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 정말 2시간 동안 한 곡을 들어요. 막 3시간 동안 한 곡만 똑같은 듣고 곡을,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작업할 때는 그걸 분석해야 되니까 더 많이 네. 듣고 연습을 하면 이제 웬만한 무용수들은 한 곡을 한 10,000번 이상 다 들었는데 네. 그렇게 좋아했던 음악인데 작업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그래요. 밖에서는 안 듣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조금 뭔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럼 진짜 좋아하는 음악은 안무를 하면 안 되겠네요. 근데 사실은 그게 궁극적인 목표죠. 정말 좋아서 이 음악을 내가 몸으로 표현해 본다라는 거는 또 특히나 이제 저희 이 바디 콘서트 중에 가요가 한 곡 있는데 네. 그 박지윤 박지윤. 네. 그 음악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저희 대표님하고 같이 살 때 매일 저녁에 술을 먹을 때 그 네. 음악을 이렇게 그 틀어놓고 제목이 뭐였죠? 바래진 기억에 아, 네, 바래진 기억에. 네. 그래서 뭐 에피소드지만 정말 저희가 이 작품 준비할 때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네. 연습실도 없어서 밖에서 연습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제 대표님이 새벽 연습 끝나고 네. 펑펑 우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일이 없었는데. 네. 근데 아마 그게 그 음악의 연습을 하다가 네. 어떤 감정이 딱 맞았는지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위로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에 이렇게 춤을 추는 게 행복 아니겠냐 뭐 이런 네. 얘기 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5년 전에. 그럼 그 음악도 이제 작품화 됐으니까 평소에는 안 드시는 건가요? 가능하면 안 듣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 이 공연을 15회 하시는 것도 되게 그동안 또 새로운 관객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작년에 그런 것도 하셨었죠. 99 예, 99.9 페스티벌. 네. 네. 이것도 되게 그게 멋있었어요. 99%는 못 보고 죽는다. 네. 그래서 네. 그 제가 만화책에서 봤던 그 문구인데 네. 그 스바루라는 발레 만화 있어요. 그 들어본 것 일본의 같아요. 만화인데 네. 네. 제가 그 만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 말이 생각이 나서 네. 뭔가 이 말을 듣고도 안 보려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99.9%는 못 보고 죽는다. 당신은 그 0.1%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그걸 볼 수 있게 공연도 모두 무료로 네. 2주간 한강에서 이제 네. 야외 무대에서 공연을 12개의 작품을 저희가 선보였죠. 네. 네. 그 최초의 아이디어는 제가 2019년도에 베를린에 공연을 갔었어요. 그때 이제 그 여름에는 대부분 이제 유럽 사람들이 휴가를 가기 때문에 네. 도시가 조금 조용하고 아니면 관광객으로 많은데 휴가 가지 못한 어떤 일하시는 분들이나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거기 큰 공원인데 거기서 그 베를린 필하모닉이 네. 무료 공연을 아. 여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거기를 한번 음악을 들어 갔는데 한 몇만 명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 저 무대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먼 데까지 사람이 꽉 차 있는데 음악을 연주하는 순간 네. 관객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그 소리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이게 문화구나 해서 한국에도 뭐 저는 이제 무용을 하니까 네. 무용을 무용으로. 정말 그냥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페스티벌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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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일단 뭐 저희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없는 무대를 세웠어요. 맞아요. 돔 형태로. 세빛섬 그 네, 앞에다. 그 앞에다가 이제 파레트로 뭐 무대를 세우고 객석을 만들고 뭐 다 해서 해봤는데 모두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네. 저도 너무 힘들었고. 날씨도 더웠을 것 같아요. 근데 기적같이 네. 비가 한 번도 이제 안 왔어요. 공연 중에는. 네, 네. 신기하게 하늘이 도왔네요. 2주 동안 새벽에는 비가 왔어요. 오. 근데 공연할 때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무용수들은 다들 내심 기대했거든요. 오늘 비 오면 좀 쉬어야 작품 되겠다. 하루 쉬니까. 왜냐면 같은 작품을 이틀만 해도 몸이 거의 부서지는 느낌인데 다 다른 작품을 네. 12개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한 명당 한 7개에서 8개 작품을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곤욕이었는데 네. 비가 안 와가지고 네. 다 했습니다. 네. 진짜. 근데 사실 이게 돈 버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아예 없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직업으로 춤을 추시는 거니까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페스티벌은 저희가 이제 지원금을 네. 기존에 받고 있었던 어떤 지원금이 있어서 그 네. 지원금을 사용해서 이제 만들었었고 그렇다고 해도 지원금을 그죠. 받더라도 돈 티켓을 버는 파신 건 아니었으니까. 그죠. 돈을 쓰신 거잖아요. 지원금을 돈은 받더라도. 많이 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지원금이라는 게 원래 10%의 자부담이 네, 있기 때문에 네. 만약 1억을 받으면 1,000만 원은 그죠. 추가로 네. 저희가 쓰는 거고 네. 그래서 지원금은 이왕이면은 정말 하고 싶지 않으면 네. 신청 안 하는 게 저는 네. 좋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네. 뭐 뭐 사실 돈 벌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당장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뭐 당연히 문화도 중요하고 한국의 공연을 보는 문화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네.
뭐 케이팝, 뭐 이런 영화 뭐 다 너무 좋은데 기초 예술 장르, 순수 예술 쪽이 그만큼까지 이제 발전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완성은 순수 예술의 발전이다라고 네. 생각하고 문화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음. 거기에 굉장히 몰입해 있는 것 같고 그게 되면 그 뒤로 먹고 사는 건 조금 편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네. 당장 먹고 사는 것보다 문화를 만드는 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예. 엄청 대승적인 안목을 갖고를 그러니까요. 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저요? 네.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게 맞다고 느끼니까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제 습성이 이런 습성이 남들이 이게 맞다라고 하면 하기 싫어요. 하기 싫고 안 돼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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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안 병적인 게 되기까지. 있어요. 예. 청개구리. 그러니까 이 저 개인의 보는 눈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되려 이게 맞다, 사람들이 다 이게 맞다라고 하면 그냥 되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더 궁금해하고 그게 네. 진짜 맞은지를 더 이해하려고 하는 편이고 네. 그 다음에 편한 길과 어려운 길이 있으면 무조건 어려운 길을 길을 선택하려고 해요. 왜냐면 편한 길은 저희가 편하고 싶어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려운 길은 어렵고 싶어서 가는 걸까요? 저는 좀더 대부분- 잘 하고 싶어서. 힘들고 고통스러움의 즐거움과 이게 훨씬 더 많이 있고 편한 길에는 편안함 말고 편하니까 즐겁겠죠. 즐거워서 편한 게 아니라. 근데 즐거우면 사실은 우리 어릴 때도 그렇지만 밤새도록 놀아요. 그 감각이 자꾸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게 교육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왕이면 어려운 길이 재밌는 것도 많고 기억 남는 것도 많고 죽을 정도로 어렵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 길을 선택하는 본능이 좀 있고요. 뭐 어딜 가더라도 뭐 버스가 제일 편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길을 좀 찾아보고 좀 그냥 정말 길을 가더라도 좀 그렇게 가는 편입니다. 버스가 제일 그거보다 어려운 길은 그러면 걸어가는 거. 더 많은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뭐 시간이 있으면 걸어가도 네. 되고 네. 뭐 그냥 계속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감독님 말씀이 약간 그 앰비규어스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무용수분들 말씀하고도 되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닮아가시나 예, 봐요. 다 아닌 비슷한 생각이 있으니까 같이 작업을 하시는 것 같기도 제가 하거든요. 세뇌를 한 게 아닐까요? 아니 저 예전에 연습실 공개하셨을 때 워밍업 하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아니 무슨 워밍업을 저렇게 세게 하지 막 이런 생각이. 그죠? 한 시간 반 정도 하는데 네. 웜업을 하면 춤추림이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쳐서. 근데 그게 웜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몸이라는 게 다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오늘 엄청나게 힘들었던 게 내일 하면 덜 힘들어요 원래. 몸은 이 엄청나게 똑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머리보다 똑똑한 게 몸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쉬운 방법을 찾아요. 그걸 덜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몸은. 네. 내가 의식하지 않은 어제랑 똑같이 했는데 어제보다 덜 힘든 경우 뭐 근육을 만들어낸다든지 쉐입을 만들어. 저희는 그걸 좀 거부해요. 그러면 다음 날은 더 세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몸풀기가 계속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네. 약간 그거 생각나서 저는 이번에 뭐 보도자료나 다른 기사 같은 거 찾아보면서도 이렇게 그냥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춤을 보면 막 저희도 같이 내적 댄스를 추게 된다든지 이렇게 신나고 너무 재밌어 보이지만 저 뒤에도 힘듦이 굉장히 많겠지 싶었지만 이렇게까지 힘든 길을 또 선택해서 오신 거라고는 몰랐거든요. 그렇게까지. 근데 좋아하면 저는 그 힘듦이라는 게 반대로 조금 더 좋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역으로 편안함이 저한테는 조금 안 좋은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하고 싶진 않고
힘듦을 조금 더 추구한 거. 힘듦이나 고통이 제가 느낄 수 있는 어떤 되게 여러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거지만 뭔가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살면서 편안함만 느끼는 건 정말 그러니까 똑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편안함도 느끼는 거고 네. 힘듦도 느끼는 거라면 느끼는 건 저 자신이기 때문에 둘 다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네. 근데 내가 뭘 더 좋아하는지 어떤 게 더 재밌는지 그리고 또 그게 조금 더 미래에 어떤 또 좋은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지 네. 힘듦을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바디 콘서트의 영상 짧게 영상 있죠. 짧게 한번 맛보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 이 영상에서 원래 여기 감독님도 같이 공연하는 건데 지금 빠져 있는 거죠. 네네. 저 이게 프랑스에서 하셨던 네, 프랑스 막공인데요. 네. 저희가 23년에 네. 투어 갔다가 네. 저는 중간에 공연 중에 이제 아킬레스가 파열돼가지고 네. 한국으로 날아오는 네. 중에 이제 저들 저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현장인데요. 원래는 한 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감독님 몫을 못한 채로 빠진 채로 지금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없는 게 더 낫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걸 그 프랑스 현지에서 아르떼 채널에서 찍어서 방영을 했다면서요? 네네. 저때 저기서 편집을 굉장히 잘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올해도 해외 투어가 예정이 그러니까 바디 콘서트 예술의 전당 공연 끝나고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제 네. 프랑스랑 스위스 네. 5개 지역 투어가 바디 콘서트 있고요. 네. 네. 이게 아마 프랑스의 에이전시랑 계약이 돼 있어서 네. 매년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투어를 다니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엄청 강행군이시네요. 이번 봄은 그러니까요. 아, 네. 진짜 네. 그 이걸 15회 하시고 공연 또 하고 가서. 나서 네. 바로 또 네. 비행기 타고 멀리 날아가서 뭐 감사해야죠. 힘든 거를 좋아하셔서. 네. 아 근데 저건 너무 힘들어서 사실 지금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봤잖아요. 네. 특히나 이렇게 저희 작품을 극장에서 하는 작품을 영상으로 본다라는 게 어떤 건가 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영상으로 재밌을 수도 있는데 직접 네. 보는 거와의 차이를 조금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사진으로 보는 거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맛을 느낄 수는 없고 그쵸. 그냥 이렇게 했구나 이상은 없어서 네. 아마 직접 보러 오시면 완전히 그쵸, 정말 그쵸.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공연의 현장성은 사실 정말 가서 그래도 봐야지만 네. 그래도 관객 입장에서는 네. 뭐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네. 서울에 없거나 이렇게 물리적으로 못 올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MB교수처럼 유튜브에 많이 음. 올려주시고 하는 게 또 되게 그죠. 감사하고 좋거든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이걸 좋습니다. 보면서 다음엔 내가 꼭 가서 봐야지 그쵸. 하는 생각을 맞아요.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뭐 저의 사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네. 2번 이상 봤을 때는 더 재밌다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아주 회전문을 뭐 뮤지컬에서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라 이 그쵸, 무용 공연도 좀 회전문을 좀 돌아주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에서 공연을 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서울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경쟁 구도가 네. 있어서 네. 새로운 작품을 계속 올리는 시스템이 네. 많고 무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는 이왕이면 이제 지역 공연을 네. 많이 다니거든요. 네. 저희는 해외보다 지역을 가는 걸 더 좋아해요. 사실은 왜냐면 지역에는 정말 공연을 못 보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용 공연 특히 그래서 어떻게든 한 지역이라도 더 많이 가서 네. 이런 춤을 보여주고 좀 이런 문화를 만들어 보려고 네. 왜냐면 또 이게 재밌으면 다음에 또 무슨 무용 공연이 온다고 했을 때 또 보러 가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들을 만들려고 지역의 공연장들을 가는 걸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네. 지역 공연 많이 다니고 있죠. 사실은 해외 한국 춤을 알리는 것보다 한국의 한국 춤을 알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네.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 어렸을 때 뭐 많이 어리진 않았지만 그 많은 예술가들이 무용뿐만이 아니라 네. 뭔가 한국에서 성공을 하려면 네. 해외에 가서 인정을 받고 오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생각했던 게 네. 아니, 한국에서 이 사랑을 받아서 해외로 나가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어서 네. 한국에서 뭔가 더 무용을 알리고 아니면 이걸 보고 즐거워하고 할 수 있는 문화 만들려고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해외 가는 거 당연히 좋죠 이제. 네. 네. 근데 그래도 저희 무용수들한테도 항상 그 얘기를 하려고 노력해요. 네. 외국보다 한국에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네. 항상. 그러면 혹시 감독님이 지금 이렇게 요 다음 작품이나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나는 좀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새롭게 천착하고 계신 부분이 네. 있으세요? 요즘은요? 저요? 항상 너무 많아서 문제이긴 한데 뭐 일단 저의 선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어떤 기본적으로 한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왜냐면 네. 제가 운이 좋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많은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꼭 어떤 성공이라는 게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는 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도 성공이 될 수 있는데 좋아하는 일을 찾기에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받는 교육이
부족하죠. 네, 되려 그걸 막는 네. 경우도 더 많고. 네. 근데 그런 걸 좀 문을 열어주려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순수예술, 기초예술과 가까이 있고 자기를 좀 발견하는 어떤 그 수업도 있어야 네. 되는데 네. 예술이 가장 거기에 근접하죠. 나를 발견하고 나와 대화하기에. 네. 그래서 그런 문화 만드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는 고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이제 꿈이라고 하면 뭐 너무 많은데 네. 그냥 좀 확실하게 그리고 있는 건 그 이제 미국의 그 스페이스 X가 계속 화성 이주를 이제 꾸준히 네. 노력하고 있는데 네. 화성에서 추는 첫 안무를 해보고 싶다. 아. 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아. 그게 이제 저는 안 되고 아. 그 3년 정도 걸리는데 가는데 네. 2, 3년 걸리는데 저는 안 되고 또 무용수들도 안 되고 지금 다행히 또 거기서 옵티머스라는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길래 네. 네. 로봇에게 로봇을- 가장 맞는 춤 로봇 필요한 안무를 한번 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뭐 뜻이 있으면 이루어지겠죠 라고 생각하고 그쪽 있습니다. 스페이스X 그쪽에 뭔가 이렇게 연락을 하셔야. 네. 참고로 제가 해외를 정말 많이 가고 네, 네.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지만 영어를 헬로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제가. 아, 영지로 이게 챗 GPT가 다 하고 있겠군요. 아니 콜드플레이랑도 작업하시고 근데 갑자기 말씀하시는 생각해보니까 콜드플레이랑 하셨던 그 협업했던 그 네.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네네. 그게 약간 우주에서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 노래가 제목이 뭐였죠? 하이어파워? 하이어파워, 네네. 네. 그게 약간 화성에서 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전부터 그러면 근데 그거 하기 전부터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스페이스X 우주의 화성에서 하는 춤을 안무하고 싶다 이런 게? 그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아마 그 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 이게 그냥 워낙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저는 이 작업을 하는 게 몸의 언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저희가 말은 팔을 못 움직여도 뭐 해도 할 수 있는 언어고 어떤 몸의 언어라는 건 내가 몸을 전체를 다 써야지만 할 수 있는 언어예요. 네. 사실은 말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내가 온 몸을 사용해서 말을 하면 할수록 네. 조금 더 진실성이 생기긴 하겠죠. 네. 하여튼 그 언어가 저는 가장 진화된 언어여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제 화성에서의 그런 움직임을 만들고 그게 이제 저희 지구인이 아닌 또 네. 다른 세계의 어떤 생명체가 봤을 때 네. 가장 직관적으로 빠른 소통이 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중력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지구랑 네. 로봇이니까 그런 걸 잘 로봇이 감안해서 하면 할수 그거는 다 아마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재밌게도 저도 이 춤을 추면 출수록 결국 이게 다 수학과 시간에 관련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음악을 분석하고 했던 이유부터 모든 게 어떻게 보면 그 시간성이라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음악을 분석하고 정확한 시간을 나눈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녹음된 음악을 틀면 정확하게 같은 시간을 사용하는 거가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음악이 없이 제가 혼자 하면 저의 어떤 리듬 때문에 어떨 땐 빠르고 어떨 땐 늦을 수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간성, 그 다음에 어떤 중력 이런 것들이 그리고 동작의 개수, 모든 게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계산된 안무가 필요하겠죠. 어떤 수학적인. 근데 감독님 처음에 춤을 시작하셨을 때는 사실 그 가수들의 백댄서 처음에 하신 거잖아요. 맨 처음에 시작은. 완전 시작은 이제 집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이제 네네. 일로서 시작은 백업 댄서를 시작을 했죠. 아까 무용단은 다 지하에 연습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하신 것도 봤거든요. 그냥 완도에 원래 완도에서 잘하셨다가 네네. 춤을 추고 싶다고 서울로 올라와서 뭐 뭔가 춤추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아, 어디 지하에 쫓아다니고, 네, 네네. 쫓아다니고 했다는 얘기를 그게 이제 거기서, 서울이 뭔지 네. 모르니까 네. 서울을 태어나서 처음 와가지고 네, 이제 잡지에서 본 그런 어떻게 보면 껄렁껄렁한 네. 힙합 네. 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홍대 쪽으로 가서 네. 예, 뭔가 그런 사람들을 춤추는 사람일 혹시 것 같다. 춤추는 사람인가? 왜냐면 네. 이제 오디션도 보고 싶고 네, 뭔가 네. 이런 하고 싶어서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결국 그 예전에 방배동 네. 그런 단체가 많다는 걸 이제 셋이라는 잡지에서 보고 잡지에서 그때는 뭐 인터넷에 그거 아예 정보가 없었죠. 있는 예. 거 아니니까. 예. 그걸 보고 바보같이 이제 대방동에 가서 그 말이 비슷해가지고 그렇네요. 대박. 대방동 주변을 엄청 살피고 다녔는데 못 찾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방동에도 있긴 하더라고요. 아, 예. 네. 네. 그거는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시기 전에 전이 일인 훨씬 거잖아요. 전이죠. 고등학생 때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다고 그렇잖아요. 네. 그 방송 활동을 댄스. 꽤 오래 했죠. 그러니까, 예. 네. 어릴 때부터 해서 네. 열심히. 그래서 조금 더 방송도 그렇고 지금 제가 하는 무용에 대한 직업에 네, 대해서 조금 더 넓게 생각할 네,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범 내려온다가 크게 성공했을 때 네. 저는 반대로 방송을 멀리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멀리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터뷰 네. 하려고 했는데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 네네. 어째서 그러셨나요? 그게 아마 이제 워낙 계속 그게 이제 이날치랑의 협업은 네. 저희의 본래 본명이 작업은 아니다. 아니라서 네, 네. 그쪽으로만 약간 가면 취미생활처럼. 예, 예. 너무 말씀하시는 그게 부각되고 부각될까봐. 사람들도 그걸 기대하게 될까봐 사실 그거는 저희의 극히 일부분이고 네, 네. 실제로 하는 작업은 어떻게 보면 바디 콘서트나 이런 게 네.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방송 아시겠지만 확 떴다가 확 사라지는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원래 자리로 이렇게 잘 와서 작업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학생 대학을 갔다 그게 맞나요? 아 그렇죠. 아니, 그것도 무슨 그 워낙 옛날이라 네. 그 비자가 잘 안 나왔어요. 아. 그래서 대학생들이 비자가 잘 나온다고 하길래 네. 대학교를 가볼까 해서 근데 이제 저는 수능도 안 봤거든요. 제가 2001년도에 졸업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대학 갈 마음이 원래 없어서 수능 네. 안 보고 있다. 이제 한 1, 2년 지나고 이제 다시 대학교를 생각한 건데.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 가야 하는 마이클 잭슨의 뭐 네. 그런 꿈이 있었죠. 네, 이제 같이 춤추고 싶다 이런. 그러니까 뭐 좀 거만할 수도 있지만 그 어린 나이에 네. 아 이제 한국은 내가 다 섭렵했어. 이제 네. 외국으로 갈래 이런 네. 거만한 마음 아니면 더 뭔가 계속 자극을 받고 싶었던 그쵸. 것 같아요. 네, 춤에 대해서. 네, 네. 이제 그때는 이제 미국에 가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죠. 그때는 네. 무용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무용과를 가서 네. 이제 처음으로 어떤 교육이라는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지하로 찾아가서 오디션 보고 막 눈 너머로 배우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대학에 오니까는 선생님이 계시고 네. 뭔가 수업을 받고 이런 걸 처음 해봐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졸업을 해버렸어요 다. 그냥 잘하셨어요. 열심히.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방송으로 돌아가서 아, 또 원래 저의 활동하고 뭐 이렇게 살았죠. 그 전에 그 프렌즈라는 팀에 계셨다고. 네네네, 네. 계속. 그것도 굉장히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댄스 팀. 그 네. 특히 이제 90년대 말은 네. 이 가요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어떤 정점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최고의 팀의 하나였죠. 프렌즈라는 네. 팀이. 네. 거기서 배웠던 것들 중에 이제 제일 큰 거는 슬럼프였던 것 같아요. 아, 슬럼프요? 네. 네. 왜냐면 저 나름대로는 모든 걸 그 어린 나이에 모든 걸 걸고 상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해야 되고 정말 좋아하고 막 이런 건데 사람이라는 게 어느 순간 이게 재미가 없어지는 순간들이 오거나 뭐 이런 게 오잖아요. 네. 근데 그 너무 어린 나이에 그런 시도를 해서 그런지 너무 빨리 왔어요. 그게 이제 한참 방송이 많을 때 네. 제가 처음에 최정환의 네. 네. 편지를 메인으로 처음 했었는데 18살이었나? 어. 네. 근데 그걸 막 열심히 몇 달 하고 나니까 뭔가가 다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계속 활동은 했는데 뭔가 저 깊은 곳에서 이상한 이게 아닌데. 예, 네. 온갖 이걸 그만둬야겠다라는 이유를 온갖 이유를 막 발견하고 생각하고 뭐 이러면서 한 6개월 정도를 보냈던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이 이제 지금의 저를 좀 있게 해주는 것 그때 같은데. 6개월 정도 버티시고 나서 네. 어떤 결론에 이르셨어요? 그러니까 슬럼프. 결국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제가 저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더 잘하고 싶고 근데 그 더 잘이 뭔지는 모르는데 잘하고 싶고 근데 그만큼 못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데도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그게 욕심이 크고 책임감이 크면 클수록 너무 그 이유를 온갖 이유를 다 찾아요. 뭐 네. 예. 남들에게도 찾고 뭐 상황에도 오늘은 뭐 시간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게 저는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저한테 그런 방송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분에게 중간에 그만두는 일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건 이제 저희 부모님이 주신 저 네. 어떤 그런 마음이겠죠. 그것 때문에 6개월을 버틸 수 있었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그게 딱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뭐 단장님하고 우연히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이 질문만 하고 난 그만둔다 라는 생각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네. 또 되게 유치한 질문이에요. 방송을 위해서 춤을 연습하는 게 춤의 실력이 많이 느냐? 나 자신을 위해서 연습하는 게 춤의 실력이 많이 느냐? 그게 꼭 저한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처럼 던졌는데 단장님이 그냥 방송을 위해서 연습하는 것도 실력이 많이 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연습하는 것도 실력이 많이 는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변명할 게 하나도 저는 어떤 얘기가 나오든 한쪽으로 쏠렸다면 그만뒀을 거예요. 네. 근데 둘 다라고 하니까 뭔가 핑계 댈 게 없다라는 생각에 홍대에서 새벽에 이제 집에 가는 한 2시간 동안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너무 기분 좋게 연습실에 걸어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뒤로는 뭐 웬만한 힘든 일들은 그냥 뭐 그럼 그 전에는 내가 춤추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거냐, 뭐 내가 방송을 위해서만 춤을 추나? 뭐지? 이건 약간 그런 생각이 있으셨던 걸까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누가 됐든 어떤 꿈과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크던 작던 간에. 네. 근데 그걸 딱 이뤘을 때 그 다음 목표가 없거나 아니면 그 어떤 그 모든 게 이제 다 이루어진 듯한 느낌? 네. 그래서 다음을 생각해야 되는 게 근데 사실 이루어진 게 아닌데 네. 그리고 18살이니까 뭘 네. 알겠냐면요. 네. 그죠? 18살이 굉장히 그러니까.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이거 막 저도 네. 요즘 하는 아까 전 말씀하실 때 요즘 제 마음이랑 너무 비슷한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네, 뭐 상담 받는 것 같은 네, 그런.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지금 오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나를 인정하기 싫었다고 아까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이런 나이에도 들어요 저는. 지금은 50을 앞둔 지금은 나이에도. 어떠세요? 지금요? 네, 지금은 인정을 하세요? 지금은 네. 이제 너무 제가 못하는 제가 너무 좋죠.
아니 또 못한다고 하시니까. 그래요. 그건 아, 아니죠. 아니, 네. 그 또 뭐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이 생각하는 네, 기준에 그죠, 못 그죠. 미치는 제 부분들은 기준. 있을 수 네. 있으니까. 그걸 발견하는 것도 재밌고 그걸 발견해서 그걸 고칠 방법을 찾고 그 방법을 찾았음에도 노력하지 않는 저를 보는 것도 재밌고. 그러니까 문제는 요즘도 무용수들하고 계속 하는 얘기가 틀려도 되고 못해도 된다. 대신 그 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게 훨씬 중요하다. 근데 네. 자기가 틀린지도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못하더라도 틀리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 마주하는 게 결국에 자기를 발전시키는 거지. 뭐 열심히 하고 싶고 노력하고 이거가 자기를 발전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얼마나 더 내가 못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라고 이제 네.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네. 그 무용 단원들은 어떻게 뽑으세요? 아, 저희는 따로 뽑지는 아 않고요. 그래요? 네. 하고 싶으면 오시면 된다. 아 그게 뭐 장르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네. 왜냐면 저희는 좀 와서 알아서 버티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연습 시간 알고 뭐 오면 되고. 근데 그 시간을 버티기가 좀 어렵죠. 왜냐면 특히 처음 오면 막 하나도 모르. 저희는 뭘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스스로 하고 싶으면 와서 눈으로 보고 배우고 하다 보면 그냥 캐스팅이 되는 거죠. 네. 아. 지금 네, 저 조지현 지금 기자가 지금 아, 네네. 다른 다음 일정이 일정이 있어서 네. 그래서 1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본업이- 그랬는데 아, 이미 맞아요. 본업이 넘어서 문화부가 그럼 아니다 잠깐 보니까. 보내드리고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거 네네네, 여쭤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조지현 기자 수고하셨어요. 네. 그러면 네. 무용단 몇 분이나 지금 같이 하고 계세요? 지금 무용수분들 한 17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제 기획하시는 분들 한 두 분 네, 더 계시고. 네. 그럼 뭐 단원을 뽑습니다. 뭐 이렇게 뭐 공고하고 이런 식이 아닌가 봐요. 그냥 아, 네네. 저희는 항상 열려 있고. 아, 근데 네.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바디 콘서트 작품에 대한 워크숍을 해요. 전문반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가끔 저희가 이제 좋은 무용수들은 역으로 이제 뽑아내기도 하긴 같이 하는데 춤추고 싶지 않냐 뭐 이렇게 제안을. 뭐 네. 인턴을 한번 해볼 아, 생각이 없냐 네, 해서 한 네. 두세 달을 더 보고 네. 그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그럼 뭐 월급제예요? 어떻게 되나요? 아, 저희는 월급제 아니고 아니고, 일한 네. 만큼 받아가는 네. 예, 공연제인데 이제 인턴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은 이제 월급을 네, 드리고 네. 아, 그 다음에 기획자분들은 월급 받고 네. 기존의 무용수들은 일이 있으면 돈을 네, 받고 네, 없으면 못 받고 네. 뭐 힘든 현실이긴 하지만 음, 뭐 아직까지는 그 방식이 네. 그래도 컴퍼니를 운영하는데 네. 네. 아 진짜 단원 중에 김현호 씨라고. 아, 네네. 요즘 네. 스테파 그 무용단의 일원으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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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간다고 했을 때 뭐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가면 잘해야 된다. 아 나가면 잘해야 그죠?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단원이라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 아, 그런 것도 그렇고 네. 사실 이제 경쟁 구도와 그죠? 네. 또 어떤 그 방송이라는 그 특성은 순수한 춤을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쉽지 않을 텐데 네. 저희 현호 무용수는 정말 춤을 사랑하는 네, 친구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을 단디 먹어야 된다. 단디 먹어야 된다. 똑똑하게 행동해야 된다. 네. 막 이런 네. 나름 할 수 있는 조언들을 조금 했고 네. 네, 잘 한 것 같아서 네. 네,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그 스테파 무용단 공연 갔다 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무용의 관객이 그렇게 막 엄청 시장이 큰 거는 아닌데 그거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미 인지도가 그렇죠. 높아졌기 네네. 때문에 뭐 정말 뭐 매진 뭐 다 매진되고 분위기가 엄청 뜨거웠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좋은 일이죠. 그렇게 어떤 춤을 통해서 관객을 만나는 일, 그리고 그게 이제 방송과 이렇게 좀 더 대중과 네. 가까이 갈 수 있는 일들은 좋은 것 같고 또 네. 거기에 저희 김현우 무용수가 또 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네.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지속성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네, 이런 네. 부분들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니까 네, 뭐 네. 그런 것까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김연호 씨는 바디 콘서트는 원래는 참여를 하셨던 분인데 그죠? 네, 네. 이번 공연에는 못 나오시겠네요. 네. 오랫동안 작업했었고 네. 이번에는 아쉽게도 음. 함께 하진 못하지만 보러 오진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참 현대무용이 그 약간 이제 보시는 물론 무용 관객들 층이 넓어지고 굉장히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현대무용 어려워. 아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일단 뭐 이렇게 제가 선을 긋고 싶지는 않은데 네. 저희 공연은 일단 네. 현대무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앰비규어스라는 장르의 장르. 춤을 네. 본다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좋고 결국 저희도 현대무용의 일환이긴 하지만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오는 게 좀 더 네. 보기 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도 무용을 지금은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어릴 때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저희 작품도 보실 때 그러면 되지만 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이걸 보고 느낀 걸 새롭게 해석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네. 그걸 이제 좀 상상력이라고 하죠. 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상상력 굉장히 중요하기 네. 때문에 제 작품의 내용은 없어요. 저는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찾는 춤이라서 네. 그 에너지를 보고 각자가 자기의 삶에서 느낀 영감들을 네.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네. 생각을 하면 아마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아이들은 그런 거를 특별히 뭔가 네. 판단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감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훈련이 되면 네. 정말 재미없는 작품도 재미없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정말 지루한 작품이거나 네. 네. 이해하기 어려운 작품도 즐기실 수 있게 돼요. 그게 저는 무용의 되게 중요한 점이라고 네. 보거든요. 어떤 정해진 답을 서로가 공유하는 게 아니라 나의 답을 갖고 있는 거. 네. 무용을 보실 때 그런 답들을 계속 스스로 자기가 다양한 답들을 만들어내면 같은 걸 보고도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가지의 편견이 아니라. 그러게 이제 이런 무용을 보는 문화 아니면 예술 문화가 더 발전해야 되는 너무 명확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그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에 일반인도 가서 춤을 출 수 있다면서요. 배울 수 있는. 워크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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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샵 저희가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반인 분들이 와서 춤을 배우고 있고 네. 저희가 사실 저도 그렇고 네. 뭐 가르쳐 주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무용을 하면서도 어떤 네. 강의나 이런 걸 안 하는 이유가 네. 좀 에너지 낭비처럼 느껴져요. 네. 그 춤 추는 걸 연습하는 걸 좋아해서. 네. 근데 그럼 이제 워크숍은 그 일반인들은 춤을 안 춰보신 분들이 많이 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 아예 춤을 안 춰보신 분들이고 네. 근데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춰요? 거기서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일반인들과 호흡하려고 네. 이제 1년에 한두 번 워크숍을 그때는 진행하는 그래도 거고. 가르쳐 네네. 그때는 열심히 네. 가르쳐 주죠. 네. 네. 그 되게 재밌는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거기에 안 오신 분들은 안 믿을 텐데 네. 제가 그런 말 해요. 지금 그 김수현 기자님도 그렇고 모두가 춤을 정말 잘 춘다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여기 아마 난 못 추는데 나 한 번도 안 춰봤네 이런 네,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그 워크숍에 오시면 네. 그냥 다 춤을 잘 춥니다. 배우지 않아도 잘 춥니다. 잘 춘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몸을 이끄는 거죠. 박자도 맞추고 동작도 외우고 네. 그걸 같이 옆 사람들하고 같이 추고 뭐 저는 뒤에서 보면서 공연을 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이 일반인 분들하고 전에 너무 좋아서. 한번 하시고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하셨는데. 네, 2번 했다가 죽을 것 같다고 네,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와, 그
저렇게 춤 추시는 거 보면 와 이거 작품을 안 만들면 그 정도로 잘 춥니다. 아 그래요. 돈 주고 볼 정도로 잘 춰요. 네, 네. 그게 예술의 전당에서 하셨더라고요. 네 예전에 했었고 네, 네. 그때는 이제 아예 공연의 전반적인 걸 모두 일반인 분들이 하게끔 전반적인 뭐 조명이니 뭐 이런 조명, 것까지 다요? 무대, 안무까지도 안무도요? 네. 춤을 한 번도 안 춰보신 분들 네. 그리고 예, 퍼포먼스, 의상까지 다 아 정말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이제 중간에서 컨트롤만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좀 정리하고 조율해주고, 왜냐면 네, 네. 무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그죠, 모르시는 분들 모르시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봤고 한 3개월 정도 준비해서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네. 그냥 이런 안무 정도만 해서 어떤 시민 무용단을 네, 네. 만들어 보고 재밌겠네요. 어, 지금 생각을 네. 해봤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 투어를 다니는 것도 아.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그런 공연장에서 딱 격식을 갖추고 그렇게 하는 그거 돈 내고 보는 공연이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죠? 예술의 전당에서. 예, 네. 예. 근데 뭐 광장 뭐 이런 데서 음. 하는 야외에서 하는 그런 데서는 또 일반인들 하는 것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하고 네, 있고 네. 아마 그 재작년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네, 이제 네. 그죠. 광화문 네. 광장에서 클럽처럼 만들어서 네. 거기에 한 3시간 정도 춤을 출 수 있는 안무를 네. 공유한 다음에 그 네. 같이 공연을 했었죠. 네. 라이브 클럽 DJ 음악에 그리고 밑에서 관객분 손님이죠. 네, 클럽이니까 손님분들은 춤추고 놀고 네, 재밌었어요. 네. 네. 아, 저도 그때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서 너무 아쉬웠어요. 이현 기자 가고 나서도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계속 지금 여쭤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부터 혹시 좀 이 얘기는 좀 물어봐 주지 왜 이런 건 안 물어보지? 아 저요? 네. 아 맞아요. 네. 그 아까 뭐 3대가 봐도 재밌다. 네. 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그 얘기도 맞고 그 무용을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공연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주는 어떠한 그 혜택, 특혜 아니면 뭔가 좋은 시간을 주는 여행 같은 거라서 한 번도 안 보셨다면 한 번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게 적어도 이제 저희의 바디 콘서트라면 더 좋겠다. 네. 아무 언어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죠. 네. 내용 아니면 그게 없이 한 70분을 본다라는 경험 아마 안 해보셨을 거예요. 네. 다 내용을 알아야 보이는 거고. 네. 근데 그게 없이도 70분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은 네.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네. 생각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안내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 전문 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볼 수 있는데요. 김수현 기자 커튼콜을 검색하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김보람 예술 감독님 모시고 많은 얘기 즐겁게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